HLB 그룹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HLB 그룹 좀 속썩이죠.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야, 괜찮아요. 일단 리보세라립에 대한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슈가 나가 있어요. 자, 정부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수혜주가 몇 개가 있는데,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DNA리크, 테라잠 바이오래요. 요거는 제가 멤버님들은 요거 제가 내일 아침에 따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관중에 빼놨는데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주식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주식이 제일 좋은데 내일 위치하고 자리를 보고서 내일 아침 8시 15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HLB의 공매도 먼저 보고 갈게요. 마감을 했으니까 20%대. 야, HLB 공매도 많이 나오죠. 뭔 일 있나? 많이 나와요. HLB 생명과학도 18%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추세를 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월봉에서 이식겨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해요. 저번 달에 지켜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지켜줘야 되는데 이식겨선 가격이 38,300원이 되게 되고 얘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 주식이 밀려요. 자, 다시 한번 수급선 또 깨고 있죠. 5선 돌파 못 해줬기 때문에 잘하면 다시 3만원대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엄연히 유상증자 물량 가격이 3만원대인가? 그렇죠, 가격. 그러면 거기까지 밀 수 있는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줌잡게 사고 단기나 다탈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식겨선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깨면 바로 손절하는 게 맞고 이 리버사라닙의 행보에 대한 변화가 저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닥으로 밀렸을 때 이런 데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해주는 이런 게 좋다. 보시기 바라고 엄연히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단 일봉에서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응 영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식겨선을 깨게 되면 순간 밑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섣불리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이식겨선 깬 이 밑에서 나갈 때 사는 게 맞고 지금은 약간은 조금 더 깰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L생은 저번 달에 깼어요. 어제죠. 저번 달이라 이제 어제인데 사실 깨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20겨선을 한번 훼손을 하게 되면 20겨선이 옹벽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종가상 20겨선 위에 올려놓으면 물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못 올려놓게 되면 쭉 밀려서 어디가 오게 되냐? 60겨선까지 오게 돼요. 리보세라닙에 무슨 일이 있는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건 우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정도의 정보면 벌써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벌써 늦는 거니까 우리는 추세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엄연히 이식겨선을 깬 우상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이렇게 만원대 11,000원대나 만원대 초반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이 친구의 BW 그때 발행했을 때 가격이 11,900원인데 거기가 리픽싱 마이너스 30%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원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수급겨선이 심하면 60겨선까지 밀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60겨선 근처 요 정도가 좋다. 이 정도가 왔으면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오고 돌아 나가게 되면 그럴 때는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게 되니까 그럴 때 대응하는 게 좋고 내가 L생을 꾸준히 사고 있다. 그냥 매달 꾸준히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간 좀 밀릴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이식겨선 깨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해져요. 자, LG를 봅니다. LG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10겨선인데 밀고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이식겨선을 깬 상태에서 10겨선을 다시 밀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오게 되냐? 11,000원까지 밑으로 밀려 있어요. 특히 LG는 다른 HLB하고 L생하고 틀리게 지금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얘가 많이 올라왔다가 두 번 찍고 떨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심하게 밀렸을 때는 60겨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단기적인 시각이나 손실을 보기 싫으면 일단은 60겨선 깼을 때 대응하고 보는 게 맞아요. 주식 맞추고 떨어지는 걸 올라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엄연히 5주선도 깨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2주 전에 저점인 13,250원을 깨게 되면 이렇게 11,800원 또는 만원대까지도 올 수 있구나. 이런 각오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물론 HLB 사놓고 많으신 분들 HLB 샀지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 HLB 20겨선 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더 사요. 이렇게 해드려도 좋지만 위로해 주는 영상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연히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20개선을 깬다는 거는 이 친구가 추세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단지 위로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리보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 밀리는 거라면 바닥권이 왔을 때 겁내지 말고 더 살만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20개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고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뚝 떨어지니까 이왕이면 지금 사지 말고 더 싸게 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엘테가 봅니다. 엘테를 보게 되면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2,600원대가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12,600원대를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물론 깨도 다시 여기서 또 사시면 돼요. 엘테 이 정도 위치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시면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봉에서는 지하권으로 빠지는, 우리가 241선 기준으로 지상지하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때가 지상이에요. 요때가. 그래서 엘테는 이때가 지하권에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죠. 이렇게 지하권으로 들어올 때 손절을 못하게 되면 이 고통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격 조정 기간 중에 엄청 오래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돌아서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단지 이 친구 하나 딱 리스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잠깐 재물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 5년 정도 적자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패 여건이 돼요. 요게 좀 걱정이에요. 요게 하나 둘 셋 다 5년 정도 적자가 났죠 지금. 요게 걱정인데,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훼손을 하게 되나 전저점 깨게 되면 그때는 약간 손절 치고 나와야 되나. 왜냐면 이번 달에 2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12월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다. 너무 큰 금액을 실시하는 게 좋은데, 일단 20개선만 깨지 않고 돌아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물론 좀 호재가 있게 되고 이전 고점 18,000원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오게 돼요. HLB 글로벌도 그냥 주식은 싸니까 저점에서 잘 모아나가시는, 이 저점에서 잘 모아나가신 전략들이 좋고 아직도 꾸준히 매수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터스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11선 자꾸 찍고 떨어 올라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 11선 기준으로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상한가가 15%일 때가 있었는데, 이때도 주식이 그때 상한가 15%였어요. 땅 떴다가 11선까지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빵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날 아침에, 즉 11선을 찍는 날 아침에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찍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11선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요럴 때 한번 쓸만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5,445원인데 5,450원대까지 기다렸다 호가창이 바뀌면서 뛰면 그때면서 하시면 돼요. 노트는 유의깊게 봐야 돼. 이제는 언제 뛸지 몰라요. 한번 뛴 이력이 있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으니까 노트는 버릴 게 아니라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신라젠 얘기가 있어요. 새 항암후 물질 전임석 긍정적 위기 탈출 쟁거름. 오늘 떼었죠. 잠깐 쫙 떴어요. 이제 몇 분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 오늘 뛸 때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뛰어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벌써 주봉에서 5주선을 돌파해주고 나갈 때였거든요. 굳이 매수하려면 5주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순간 매수고 여기가 목표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수익이 얼마냐면 11,000원짜리가 한 12,000원 갔으니까 한 8, 9% 됐어요. 이 친구가. 총 고점 몇 프로 찍었냐면 20% 찍었는데 아마 8%, 10% 먹었을 거예요. 이 8%, 10% 먹으려고 너무 위험한 거를 제가 감안하지 않고, 감당하지 말고, 이대로 날아가면 우리 게 아니지만, 오늘 만약에 21선 위에서만 끝나준다면, 내일 사시면 돼요, 내일. 21선 근처에서. 내동매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쭉 날아가면 어차피 이거 맞고 떨어지니까, 만원 맞고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쭉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내동매매해가지고 신라젠을 또 쫓아가서 하시는 분은 여기서 또 물린 거예요. 그렇게 내동매매 하지 말라는데 또 물렸죠. 근데 우리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내일 사면 되니까. 내일 사면 되지, 내일. 자, 내일 같은 날 21선 기준으로 매수.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깨지만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20선 깨지 않은 선상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올리패스 제가 변곡점 하나를 거놨어요. 여기가 돼요. 여기. 아직 안 깨고 있죠. 이 자리가 예전에 좀 오래된 매물대 고인물 요거거든요. 여기. 여기를 찍었습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정확하게 5,300원 정도가 되고 이 5,300원 정도의 자리가 5개월 선이에요. 자, 주식이 장기적인 지표인 한번 5개월 선을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가 10개월 선이 돼요. 이 친구의 10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6,400원이 되고 단기 목표가가 16%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매수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고 올리패스에 대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5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의 전환과 턴을 3주 전에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날아갔을 때 수급주선인 60주선이 목표가가 되는데 60주선까지만 가도 37%예요. 즉 길게 봤을 때 내가 이 친구로 기대할 수 있는 마진율이 37%. 주식도 똑같이 수학같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이 친구가 이런 변곡점을 깨고 내려올 때 흔들쳤다 사겠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올리패스의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고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종훈님 고맙습니다. 자, 유틸렉스를 볼까요? 유틸렉스를 좀 보게 되면 엄연히 예전에 2배 정도 뛰었죠. 4,400원짜리가 이렇게 만원 근처 가면서 2배를 뛰었고 눌림목 주고 다중바닥을 형성해 놓고 있죠. 은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자, 20일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 주봉에서 봐도 20선 위에. 추세가 이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내일 같은 날 21선 사봐야죠. 그죠?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우리바이오 화일약품은 대마 관련해서 관심 갖고 보시라고 그랬죠. 아직도 우리바이오 20선 위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화일약품도 마찬가지로 잠깐 떴다 왔는데 화일약품이 오늘 한 11% 갔다 왔거든요. 역시나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자꾸 뭔가 지금 슬쩍 뛰고 꼬리 달고 슬쩍 뛰고 꼬리 달고 이런다는 얘기는 얘가 순간 느닷없이 후다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월봉 해치가 높지 않아요. 엄연히 낮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꾸준히 보시고 NC트론은 꾸준히 잘 사시는 걸로 너무 큰 금액 싫지 말고 잘 모아가시면 돼요. 서린바이오도 아직도 괜찮죠? 이 친구도 바닥을 잘 지켜주는 친구라 중장기 투자하기도 좋고 이 정도는 자리가 좋다. 대신에 예전에 오랫동안 지켜던 바닥만 깨지 않으면 돼요. 소마젠을 좀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5개월선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5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6,600원이 되고 지켜주면 20개월선을 또 가요. 20개월선까지만 가도 26%. 자, 주봉에서 시선 위에 있죠. 지금 추세가 아직은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241선 회복해주면 내일 같은 날 매수해요. 회복 못해주면 일단 사지 마요. 이렇게 보시고 NKMX를 봅니다. NKMX 자리 괜찮아요. 자, 월봉에서 원체 위치가 낮죠. 일단 5개선까지는 갈 것 같고 주봉에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목표가가 20주선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5주선 근처에 샀어야죠. 자, 이렇게 20선 근처. 여기가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 되고 단지 거래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원체 크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바로 급등한다거나 그런 건 그린데 어쨌거나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좋다 보시고 바디텍 매드가 빨리는 못 뛰어도 일단 월봉에서는 깨졌는데 추세가 주봉에서 좋아요. 그래서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는 매수고 지금도 한번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뛸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21선이 올려놨는데 대량 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 쓰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추세는 다 깨졌어요. 다 깨졌는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21선 위에서 호가창이 바뀐다거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매수. 그러니까 60일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19%이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가 돼요. 요걸 기억하고 계시고 뛸 때 사셔도 돼요. 바이오니안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졌는데 이렇게 여기가 몇 달 동안 지켜준 자리죠. 여기가 한 5, 6개월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정도가 바닥권이구나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놨죠. 자,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5선 근처 매수하라고 그랬죠. 자, 20선 근처 매수가 돼요. 바이오니안 한 번 뛰면 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언제든 착 뛸 수 있으니까 바이오니안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매수가는 여기가 되고 목표가를 60일선 잡기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매수가가 여기 목표가 241선이에요. 241선까지만 가도 31% 상한가 목표가예요. 바이오니안 상한가가 목표가다 보시면 되고 셀리버리도 볼만해요. 자, 5일선 근처 매수 240선이 목표가죠. 일단 241선 갔을 때 28%가 되고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단지 5개선 못 들어주는 게 흠인데 얘 뚫어줄 것 같아요.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으니까 관심 있게 셀리버리도 당분간은 볼만하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트링 그룹주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친구를 잘 올랐어요. 지금까지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고 셀트리온 SK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음봉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꾸준히 모아갔다가 내년이나 이렇게 수익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농사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플바이오, 엔젠바이오는 다 설명드렸고 오전 영상 보시면 되고 삼진제약이 매수 타임 놓쳤죠. 삼진제약은 제가 20일선 근처에 사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또 놓친 거예요. 내일 음봉 떨어지면 운이 좋아서 음봉 떨어지면 역시나 5일선 근처 매수하시면 되고
월봉 H가 아직도 낮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잠깐 목표가는 60개선이에요. 18%의 마진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페이가 오긴 오는데 그게 반응 안 해주고 있죠. 한번 뛴 이력이 있고. 자, KG니시스가 한 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06억 원, 전년비 15%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KG니시스 자리가 완전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권에 있어요. 자, 봅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헤드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시장이 살아나면 이 친구 살아날 수 있는데 5개월선 가격이 12,970원인데 뚫어주고 있죠, 지금. 자, KG 이니시스가 5개월선을 회복해 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10개월선, 즉 1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16%가 목표가가 되고 20주선 뚫어주면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자,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애플페이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정보통신은 일단 사지 말아봐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벌써 3번 정도 급등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무리 애플페이로 좋아도 자리는 좀 위험하고 대신에 대장주기 때문에 뛰면 빨리 뛸 건데 뭔가가 애매하죠. 사기가 너무 높아요. 굳이 사려면 5주선을 가게 뚫고 나갈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이루온이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아직 못했나? 20개선가 2,733원인데 이 친구가 요거 회복해주면 매수예요. 그 5G, 6G 관련 주기도 하고 상황은 좋아요. 이 친구. 그래서 여기가 241선이 아마 강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제약권으로 빠지는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에이텍 TN도 위치가 너무 낮아요. 얘는 이제 5개선을 못 들어줘가지고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한데 또 정치 테마주기 돼요. 이런 친구들을 여기서 사서 꾸준히 모아 나갔을 때 사실은 손실 볼 확률이 거의 없어요. 위치가 너무 낮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더 바닥이 올 수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 에이텍 TN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에 비해서 해도 너무 할 정도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는 박스권 바닥권이기 때문에 에이텍 TN은 지금 사도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아서 애플페이 관해서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또 뛸 확률이 굉장히 커서 만약에 내일 사신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정확하고 한국전자금융이 잘 못 가는 것 같긴 해도 사실 위치가 낮아요. 어차피 꽤 고생시켜도 이 친구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외 종목들이 많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한국전자금융도 이 정도는 꽤 바닥권이고 예전 애플페이로 뛴 이력이 있어서 또 한번 뛸 수 있어요. 여기가 목표가가 돼요. 241선. 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KG모빌리언스, 나이스정보통신, 아톤, 소니드, NH한국사백제 전부 다 월봉의 위치를 보게 되면 다 바닥권에 있어요. 다. 특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좋을 수가 있는데 5개월선 뚫어주고 있죠. 얘 지금. 12,500원이 5개월선인데 뚫어주고 있으면 10개월선이 15,000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20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후다닥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단지 앞전에 큰 거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보다는 꾸준히 천천히 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이스 정보통신이 제일 끼가 심해요. 이 친구가 아주 변동폭이 센데 엄연히 추세 전환 해놨죠. 5개선 위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근간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래량의 변화가 세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 같은 날 20에서 남견 매수 그러면 또 떼요. 이렇게 뛴 애들, 이렇게 한두 번 자꾸 뛰는 애들이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스 정보통신도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지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무림 SPA가 있어요. 카페 내 일회용 컵 빨대 금지. 요게 11월 달에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제지주도 저런 거에 대한 호재는 좀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런 거에 대한 호재보다는 이 친구들의 추세나 그 자리가 중요한데 특히 무림 형제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림 PMP는 실적이 원체 좋게 나온 데다가 지금 이제 바닥권 탈출형이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이 60개선은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22년도 5월 달에도 못 들었고 그 다음 달에도 못 들었고 22년 8월 달에도 못 들었고 9월 달에도 못 들었고 10월 달에도 못 들었거든요. 거꾸로 뭔 얘기냐면 60개선을 뚫고 안착을 해주면 다시 이런 데 가겠지만 60개선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지금 쫓아가서 하기엔 부담이 돼요. 그죠? 내일이라도 다 날아갈 수 있긴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가 더 좋고 무림 SP 같은 경우가 아직 안 갔죠. 안 갔는데 월봉 H가 아직 낮죠. 낮기 때문에 얘는 20개선까지 갈 수 있어서 차라리 매수하려면 무림 SP 정도가 나요. 근간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이력이 있죠. 이때도 27%, 이날도 27%, 오늘도 뛰었죠. 오늘도 순간 9% 뛰었는데 이런 친구가 내일 같은 날 다시 5일선 찍고 나오면 또 매수.
이해하셨죠? 이거 멤버님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무림페이퍼도 마찬가지예요. 무림페이퍼도 아직 월봉 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20개선까지 갈 수 있고, 일봉에서 보면 요런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이날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주 중에 고집 보려면 무림페이퍼, 무림 SB, 무림 PMP 정도를 관심 있게 무조건 두고 보는 게 굉장히 좋고, 영풍재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영풍재지를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다 추세 순응해요. 여기선 살 자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사? 물론 매달 꾸준히 사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매달 꾸준히 사기에도 뭔가 옆으로 간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옆으로 가더라고요, 주식이.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또 떨어졌어요. 자, 한 달, 두 달. 그런데 5개월선 위에 지금 올려놨죠.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어요. 장기적인 지표로 5개월선 가격이 2,460원이 되게 되고 20주선 위에 올라탔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졌죠. 자, 봅니다. 이날 18%가 갖고 땡땡이 두 개가 생겼어요. 땡땡이죠. 자, 대량 거래 터진 다음에 십자도지 두 개가 땡땡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뛸 건데 여기가 목표가예요. 매물대죠. 자, 여기가 2,670원이에요. 근데 너무 가깝죠. 얘가 여기를 뚫어주는 순간 241선을 가게 되고 241선까지만 가도 25%예요. 그렇게 되면 월봉에서 식겨선이 목표가가 되죠. 이렇게. 식겨선까지만 가면 정확히 13%. 이런 자리들을 알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주봉에서 일단 20주선 위에 올라탄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기준으로 12월 달에도 못 올라탔고 21년도에 여기도 못 올라탔고 이때도 못 올라탔고 이때도 못 올라탔고 처음으로 올라탄 거예요. 올라탔다는 얘기는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빵빵 터졌죠. 얘보다 큰 대량 거래가 없어요, 앞에.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얘보다 큰 대량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9일 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친구가 여기를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월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20주선 깨는 순간 손절하시면 되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관종에 넣어놓고 관종에 넣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종은 그냥 넣는 게 아닌 거예요. 관종 넣으라고 막 오늘 원전주 다 날라갔는데 그런 걸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내가 과연 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사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죠. 9일 제재는 20주선만 아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면 돼요. 일봉에서 5일선 까이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얘를 사야 되는 가장 큰 근거는 거래량이죠. 자, 제가 수급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투자자 매매 통해서 자꾸 보지 마시고 이건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수급 매매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자, 거래량이 터져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얘 수급 좋아졌는데 이게 수급이에요. 투자자 매매 동향 보고도 이렇게 보고서 야,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는가 봐. 수급 안 좋아졌는데? 아니, 어제 외국인이 샀는가 봐. 수급 좋아졌는데? 이거 수급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괜찮죠? 참고사항이에요. 진짜 수급은 이런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 있는데? 얘 수급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이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이날 쫓아가서 못 샀으니 땡땡이 그리기를 바랬는데 정확히 땡땡이 그려졌죠.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죠. 당연히. 그럼 순간 띠락률이 굉장히 크겠죠. 대신에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 종목을 찾을 땐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지금 월봉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시고 수소 관련주들도 수소 관련 엄연히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평화홀딩스는 왜 이랬을까요? 현대로템 때문에 그랬구나. 평화산업은. 우수MS는. 수소 관련주들도 어차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를 내일 무조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자리에 와 있네요, 지금. 자. 왜 평화산업하고 평화홀딩스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내동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멤버들한테.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뛸 때 안 사도 날라가면 우리 게 아닌 거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자리를 주는데 자, 평화홀딩스가 거래량이 터졌죠. 엄연히 터졌어요. 몇 프로 갔다 왔냐면 오늘 22%를 갔다 왔습니다. 요렇게 거래량이 없었죠. 빵 때렸어요. 그런데 얘가 자리를 깼냐? 월봉에서 물론 투자는 못 드러났지만
열심히 목표가 찍은 거예요. 쉽게 하면 목표가니까. 주봉에서 5선 위에서 끝났죠, 지금.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20선 위에 있죠. 자, 이 친구가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이해하셨죠? 쭉 들어가시면 돼요. 대신에 깨면 사지 마요. 깨지 않은 매수고 평화산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선전.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달려나가려다가 여기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몇 번 더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볼 거고, 내일 또 아침에 8시 15분에 VIP 멤버님들 이상 모시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심해져가지고, 멤버에다 좀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막 잘 못했을 때 누군가 저를 혼내키어서 면에서 가르쳤다면, 예전에 제가 그런 큰 슬픔은, 그러니까 그런 큰 아픔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조금 제가 서운하실 정도로 이제 크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제 잔소리가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VIP 멤버 이상분들은 이 영상 하나 좋은 게 올려놨으니까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아침 8시 15분에 또 우리가 종목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장 초반 잠깐만 해서 뵐 건데, 이런 거예요. 제가 평화홀딩스를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볼 건데, 만에 하나, 내 시세, 주가 시세 종목 검색에서 이 동시호가에서 평화홀딩스가 장난을 치고 있다. 평화홀딩스가 막 상한가에 붙여놓는 칙하고 막 상한가 가는 칙하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데 출발 선상이 여기다. 그럼 매수죠.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공부를 해가지고 실적으로 뭘 살까 뽑아놔요, 이렇게. 저는 무조건 공부하고 사요. 무조건 공부하고 사거든요. 멤버님과 마찬가지고. member님들이 공부를 안 해도 제가 다 공부를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들이 내일 시간에서 장전 시간에, 그러니까 장전 출발하기 전에 동시효과에서 자꾸 장난을 치거나 8시 40분도 장난을 친다. 그 친구는 무조건 사야 돼요. 왜? 세력들이 달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이해할 때는 전 섹터, 전 종목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사야지만이 손실권에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 저도 가끔 큰 손실 봐요. 저라고 그래서 매번 수익 나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손절도 치고 안 날아가면 3일 만에 팔았더니 그 다음 날아가고,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당연히 손실도 있고 수익도 있어요. 전 주식하면서 맨날 큰 수익만 낸다고 사람들이 다 거짓말 같아. 말도 안 돼요. 다 손실을 겪어가면서.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손절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요. 손절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계좌만 더 확산하니까,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끌고 나가야 될 기법 중에 하나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자금 관리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8시 15분에 다시 한번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멤버들 아침 8시 15분에 뵙고요. 내일은 저녁 때 멤버방 한번 할 거예요. 한 8시 반쯤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들 뵐게요. 고맙습니다.